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벌써 10번 이상 바꿔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 추정치가 바뀌면 목표가가 계속 바뀌는 거고요. 이것을 계속 미디어들이 약간 황색 언론처럼 소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목표가만 바뀌면 목표가 또 바뀌었다 뭐 이딴 식의 뭐 자료를 내놓는데, 그러면 향후 실적 추정이 떨어지면 목표가는 당연히 급속히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삼성전자가 6월 들어 35만 원을 돌파하며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단기간에 10% 이상 급등한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근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조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지금 압도적인 실적 때문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1분기 봤을 때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점유율 격차가 10%가 넘게 벌어졌다는 거죠. HBM에서 앞섰느냐? 그렇지 않죠. HBM에서는 여전히 SK하이닉스가 압도적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HBM의 최근에 가격이 떨어지면서 HBM에 집중하고 있는 SK하이닉스의 이익률은 오히려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반대로 지금은 HBM만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DDR5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ESSD와 같은 범용 메모리 쪽이 더 폭발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범용 메모리에서는 마이크론과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비교 자체가 불가한 기업입니다. 규모가.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익이 대규모로 확대가 되면서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마이크론과 하이닉스와 더 금액 차이를 벌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본다면 현재 지금 구간에서는 하이닉스의 상대적인 탄력이 조금 둔화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하이닉스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파운드리 쪽에서 의미 있는 성과들을 삼성전자가 가져간다면 아마도 최소한 이제부터는 압도적으로 이겼던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와 비슷하게 가거나 하반기에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더 양호한 수익률을 보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여전히 둘 다 좋고요. 둘 중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정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뭐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해도 나쁘지는 않다. 다만 최근의 반등의 이유는 굳이 물어보신다면 아마도 이런 이유에 기인해서 좀 더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SK하이닉스나 로봇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승폭은 크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목표가와 추가 상승 여력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벌써 10번 이상 바꿔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 추정치가 바뀌면 목표가가 계속 바뀌는 거고요. 이것을 계속 미디어들이 약간 황색 언론처럼 소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목표가만 바뀌면 목표가 또 바뀌었다 뭐 이딴 식의 뭐 자료를 내놓는데, 그러면 향후 실적 추정이 떨어지면 목표가는 당연히 급속히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지금 이익 추정치가 계속 늘어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익 추정치가 늘어난다면 그대로 보유하거나 조정 시 더 사거나 전략은 둘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은 언제 팔아야 되느냐? 목표가가 절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목표가를 보시는 게 아니라 이익의 증분, 예를 들어서 YOY로 비교를 하던 QOQ로 비교를 하던 이익의 증가율이 급속도로 떨어지거나 이익의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구간부터는 서서히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맞겠죠. 근데 여전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전혀 그럴 상황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월별로 발표되는 지금 실적 데이터가 계속 사상 최고치를 뚫고 있죠. 그래서 지금 5월 달까지의 수출 실적이 벌써 우리가 제일 좋았던 2022년인가요? 그때 전체 한 해의 수출 실적을 이미 뛰어넘은 상황이고 거기에 주역이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YOY로 보든 QOQ로 보든 여전히 실적이 계속 우상향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증권사가 계속 무슨 해지는 옷처럼 바꾸는 목표가 따위에 신경 쓰시지 말고 이익 추정치가 올라간다면 계속 조정시 매수 아니면 추가적인 홀딩 과정을 통해서 이익을 최대화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임금 협상 시즌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삼성전자처럼 노조 이슈가 주가,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미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합의된 것 이상을 또 달라고 한다면 뭐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은 있으나 최근에 뭐 삼성전자의 분위기, 그 다음에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본다면 SK하이닉스가 그런 무리수를 둘 가능성은 저는 뭐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를 보고 지금 삼성전자가 강력하게 이제 노조가 소위 이제 뻗대기를 한 것인데, 삼성전자의 노조도 결국은 뻗대기를 하다가 공장을 멈출 정도의 강심장을 뭐 보이지는 못했죠. 만약에 정말 뭐 공장을 멈출 정도의 그런 강한 분쟁을 일으킨다면 그와 관련돼서 발생된 손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무리수를 둘 가능성은 낮다. 이미 SK하이닉스의 노조는 SK그룹과 합의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라서 저는 아마 노사 분쟁을 일으킬 만한 그 정도의 상황은 가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은 무엇인가요?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제가 우리나라 쪽에서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솔직히 별로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소부장 종목군들이 최근에 주가 조정을 많이 받긴 했지만 워낙 비쌉니다. 글로벌 장비들 대비해서 매출이나 이익단에서 보면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종목군들이 밸류는 2배, 3배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글로벌 장비 쪽을 산다면 미국 기업, 뭐 암코라든지 ASE라든지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을 사시는 게 저는 훨씬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종목 쪽에서 굳이 찾자면 지금 그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에서 그나마 조금 의미 있는 매출이 앞으로 기대되고 있는 1분기에는 어닝 쇼크를 보였지만 2분기 이후부터는 조금 그래도 의미 있는 실적을 낳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쪽은 한미반도체 정도여서, 그래서 뭐 한미반도체 정도를 제외하면 뭐 국내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인 종목을 소부장 쪽에서는 찾기가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